근데 사실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들에게 뭐 어떤 자세로 재판에 임해야 하는지, 그리고 양형 자료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영상을 찍는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. 국민 정서에 좀 반하는 일인 건 사실이잖아요. 아마 영상을 좀 끝까지 보신다면 어떻게 음주운전한 사람을 변호할 수 있냐, 이런 의문은 조금 사그라드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. 변호사님, 김호중 씨 구속되었다는 기사 보셨나요? 네, 기사 봤습니다. 그날 아침에 영장 실질심사 결론이 나기 전에 구속영장 기각될 것이라는 영상을 찍어 올렸었는데 구속이 됐네요. 뭐 이미 구속이 됐으니까 뭐 어떻게 대처를 했어야 됐다, 뭐 인민재판이다 왈가왈부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. 그럼 이제 김호중 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텐데, 사실 뭐 김호중 씨한테 적용된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음주죠. 음주운전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로서 음주운전 혐의로 이제 수사 혹은 뭐 재판을 받게 되시는 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관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. 음주운전은 사실 유무죄를 다투는 경우는 뭐 100에 한 건 정도 있을까 말까 합니다. 사실 뭐 대부분의 음주운전 사건이 죄를 자백하고 그다음 양형을 다투는 사안이죠. 그런데 사실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들에게 뭐 어떤 자세로 재판에 임해야 하는지, 그리고 양형 자료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영상을 찍는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. 국민 정서에 좀 반하는 일인 건 사실이잖아요.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중점을 두고 그 재판을 전개하고자 하는 방향, 그리고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 이익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영상을 좀 끝까지 보신다면 어떻게 음주운전한 사람을 변호할 수 있냐, 이런 의문은 조금 사그라드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.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음주운전 죄라고 하지 않고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하죠. 보통 죄라고 명하는 것들은 인간의 어떠한 좀 선언적인 가치를 침해했을 때 죄라고 하고요. 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사회 공동체 전체 이익을 위해서 어떤 특정한 행위를 법으로 막아둔 겁니다. 하지 못하게요. 도로교통법 위반, 음주운전, 이건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, 술 먹고 운전하지 말라고 지금 법으로 막아둔 거죠. 그러면 왜 술 먹고 운전하는 행위를 법으로 막아둔 걸까요?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대량 살상 무기가 될 수 있죠. 그래서 통제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여러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말라고 법으로 막아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해당 법을 위반한 사람을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대중들한테 선포하는 거예요. 이거 보세요. 음주운전하면 이렇게 강하게 처벌받습니다. 그럼 대중들은 겁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. 이처럼 좀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위하의 의미가 있습니다. 이처럼 강하게 처벌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음주운전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. 하지만 만약에 이 사람의 죄가 중에서 징역형을 선고하기는 하지만 그 집행을 유예해서 사회에 이 피고인을 복귀시키는 것이 더 많은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라면요. 이럴 때 집행유예가 나옵니다.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경우 이외에도 오로지 그 개인적인 사유, 일신상의 사유로도 충분히 집행유예는 나올 수 있습니다. 부양가족이 굉장히 많아서 이 사람이 법정 구속돼서 실형을 살게 된다면 나머지 가족들의 생계가 굉장히 공경에 처할 것이 자명하다거나, 혹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좀 낮다거나, 운전거리가 짧다거나, 기타 등등 개인적인 사유로도 집행유예는 나올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처럼 일신상의 어떤 특수한 사유가 없다면 집행유예로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죠. 그리고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더 많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면 사회에 복귀시켜야죠. 그래서 음주운전 변론의 키포인트는 이 사람한테 집행유예를 선고해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더 많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자료로서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. 그럼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물어 보실 수도 있어요.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? 가능하고요. 실제 저희는 음주운전 사건을 재판에 임할 때 이런 식으로 변론의 방향성을 잡습니다. 그리고 물론 부차적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도 재판부에 충분히 어필을 해야 하고, 그 다음에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겠죠. 반성 같은 경우에는 반성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반성 같은 경우에는 반성문 몇 부 제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. 피고인 100이면 100 전부 다 제출하는 반성문이 어떤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. 다만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 피고인은 반성문 한 부도 제출하지 않네라고 하면서 페널티가 있을 수는 있겠네요. 제가 생각하는 반성문의 용도는 재판부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는 용도라고 생각을 합니다.
뭐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피고인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라요. 그냥 뭐 술을 얼만큼 마셨고 운전거리는 얼마나 되고 뭐 재범 횟수는 뭐 몇 회고 이런 거 외에는 정보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성문에 본인의 인생을 빼곡히 적으셔서 재판부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알리셔야 합니다. 그리고 정말 반성을 하고 있다면 뭐 변호사한테 혹은 뭐 인터넷을 검색해서 내가 위반한 법조항이 무엇인지 찾아봐서 깜지 형식으로 그 매일같이 적으시고요. 그리고 내가 위반한 법을 다시는 나는 어기지 않겠다라는 뭐 서약서도 작성하시고 그렇게 수사, 재판이 진행되는 그 수개월 동안 최소한 한 수십 장 정도는 모으고 그 다음에 반성문을 제출을 해야 재판부 입장에서 아, 이 피고인이 정말 반성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지 뭐 수개월 동안 뭐 반성문 뭐 한두 장 제출한다고 해서 반성한다고 볼까요? 그리고 만약 본인 사건으로 피해자가 발생을 했다면 그 재판부에 반성문 제출할 생각부터 하지 마시고요. 피해자한테 사죄문부터 작성을 하세요. 그게 순서입니다.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과 관련해서는 뭐 판사님한테 뭐 다시는 저는 뭐 음주운전 하지 않겠습니다. 이번에 선처를 해주신다면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겠습니다.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습니다. 라고 그렇게 말뿐인 호소를 해봤자 의미가 없고요. 실제로 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죠. 시에서 주관하는 음주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거기에도 실제로 많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뭐 임시운전면허증 발급받은 것도 반납을 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그 음주 관련 프로그램도 매주 듣고 그 외에 뭐 자동차를 판매하면 좋고요. 그 자동차를 내가 뭐 가족들이 뭐 운행해야 하는 자동차가 한 대는 필요하다. 그렇다면 음주 감지 센서라도 뭐 구매해서 뭐 구매한 내역을 제출을 한다던가 이런 좀 구체적인 입증 자료로서 내가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라는 걸 소명해야 되지 그냥 말뿐인 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습니다 선처해 주세요 이런 것들은 재판부가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. 그리고 지금 좀 이슈가 되어 있는 김호중 씨 얘기를 좀 하자면 김호중 씨는 사실 대중예술가 아닙니까? 뭐 여러 많은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하죠.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. 그렇다면 재판부에 어필을 할 때 콘서트 입장 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지만 뭐 콘서트 입장이 가능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음주 감지 센서 같은 걸 뭐 구매한 뭐 이력이 있어야지만 콘서트 입장을 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콘서트에서 이제 매번 콘서트마다 어떤 음주운전은 굉장히 위험하다 라는 걸 뭐 설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별도로 갖는 계획을 짠다던가 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있죠. 아무쪼록 변론의 방향을 잘 잡았으면 좋겠네요. 네, 오늘은 그 김호중 씨가 이제 구속된 상태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뭐 음주운전 관련해서 뭐 수사나 재판 중이신 분들이 어떻게 변론에 임해야 하고 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지 좀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